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계좌를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엔비디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때 살 걸 하고 후회하면서 매일 밤 엔비디아 차트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은 엔비디아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주가는 천장을 뚫었고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은 마치 종교 지도자처럼 추앙받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인 요청이 쇄도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수조 원의 돈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월가의 진짜 똑똑한 돈들은 지금 엔비디아 차트를 보며 환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식은땀을 흘리며 조용히 그리고 아주 빠르게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불편하고 소름 돋는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의 이 화려한 인공지능 제국이 사실은 멈추기 일보 직전의 시한폭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엔비디아가 아무리 기적 같은 반도체를 만들어내도 구글이 아무리 사람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을 개발해도 물리적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우리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엔비디아 다음으로 10배 아니 100배 성장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분야가 어디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왜 월가의 보고서들이 하나같이 소형 모듈 원자로를 외치고 있는지 그 비밀을 완벽하게 훔쳐가시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주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여러분의 부를 결정지을 생존의 지도입니다. 먼저 상황 파악부터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엔비디아는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을까요? 단순히 게임 그래픽 카드나 만들던 회사가 어떻게 애플을 위협하는 시가총액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갑자기 21세기판 골드러시를 맞이한 겁니다. 땅만 파면 금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자 너도 나도 곡괭이를 들고 산으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금은 생성형 인공지능이고 곡괭이는 바로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입니다. 그런데 이 곡괭이가 그냥 쇠막대기가 아닙니다. 다른 회사가 만든 곡괭이는 금을 캐다가 부러지거나 속도가 느린데 엔비디아 곡괭이는 갖다 대기만 하면 금이 쏟아져 나오는 마법의 곡괭이인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이건 마치 아이폰의 앱스토어와 같습니다. 한번 엔비디아의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한 개발자들은 다른 회사 칩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생태계에 갇혀버린 거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돈이 엔비디아라는 깔때기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식시장에 영원한 왕자는 없습니다. 젠슨 황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발표한 로드맵을 보면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칩의 성능을 1년마다 2배, 4배, 10배로 뻥튀기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블랙웰을 넘어 루빈이라는 차세대 칩까지 공개하며 경쟁자들이 따라올 생각조차 못하게 압도적인 속도로 도망가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엔비디아 제국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서 무섭게 쫓아오는 경쟁자들 때문입니다. 구글의 TPU, 아마존의 트레이니움 같은 자체 칩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뭐든지 다 잘하는 천재 요리사라면 구글의 TPU는 오직 라면만 기가 막히게 끓이는 라면 전문 요리사입니다.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가만히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너무 억울한 겁니다. 우리가 엔비디아 칩 사느라 쓰는 돈이 수십조 원인데 차라리 우리 서비스에 딱 맞는 칩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쓰면 훨씬 싸게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 엔비디아 전쟁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는 컴퓨터 모니터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최근 골드만삭스에서 아주 충격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조업 현장에 투입되면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 시장 규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보셨을 겁니다. 공장에서 부품을 나르고 조립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로봇 하나하나가 걸어 다니는 슈퍼컴퓨터라는 점입니다. 로봇이 넘어지지 않고 걷고 사물을 인식하고 명령을 수행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의 데이터 센터보다 10배, 100배 더 많은 연산 능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역시 반도체가 답이구나, 엔비디아 더 사야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입니다. 월가의 스마트 머니들이 반도체가 아닌 다른 곳을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산업은 거대한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칩은 만들 수 있는데 그 칩을 돌릴 에너지가 없습니다. 최근 영국 BBC 뉴스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챗GPT에게 질문 하나를 하면 구글 검색을 할 때보다 전기를 15배에서 30배 더 쓴다는 내용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재미로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가 전기를 하마처럼 잡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 하나가 쓰는 전력량은 웬만한 중소도시 전체가 쓰는 양과 맞먹습니다. 그런데 젠슨 황의 계획대로 성능이 4배, 10배 좋은 블랙웰 같은 괴물칩을 데이터 센터에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전선들이 그 열을 견디지 못하고 다 녹아버립니다. 비유하자면 좁은 골목길에 페라리 100대를 동시에 집어넣고 시속 200km로 달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길이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도로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전력 병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친환경 시대니까 태양광 패널 더 많이 깔고 풍력 발전기 더 많이 돌리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단 1초도 멈추면 안 됩니다. 전기가 끊기는 순간 수천억 원짜리 학습 데이터가 날아가고 서비스가 먹통이 됩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밤이 되면 전기를 못 만듭니다. 비가 와도 못 만듭니다.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멈춥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전기는 인공지능이라는 예민한 괴물을 키우는 사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기저부와 즉 날씨가 좋든 싫든 밤이든 낮이든 1년 내내 아주 일정하고 강력하게 공급되는 전기가 필수적입니다. 예전에는 석탄이나 가스를 태워서 이걸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두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아리백을 선언했습니다. 화석 연료를 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진퇴양난이죠. 전기는 미친 듯이 필요한데 화석 연료는 못 쓰고 신재생 에너지는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월가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정답은 원자력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존의 거대한 원전이 아니라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입니다. 기존의 대형 원전은 짓는 데만 빨라야 7년 보통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6개월마다 세상이 바뀌는데 전기를 쓰려고 10년을 기다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소형 모듈 원자로는 다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원전이 현장에서 시멘트를 붓고 철근을 세워서 짓는 거대한 아파트라면 소형 모듈 원자로는 공장에서 부품을 다 만들어서 트럭에 싣고 와서 현장에서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모듈러 주택입니다. 건설 기간이 획기적으로 짧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입니다. 기존 원전은 펌프로 물을 계속 돌려서 식혀줘야 하는데 전기가 끊겨서 펌프가 멈추면 후쿠시마처럼 사고가 납니다. 하지만 소형 모듈 원자로는 자연 대류 현상을 이용합니다. 전기가 끊겨도 알아서 식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일까요? 이미 움직임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상징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0년 전에 사고로 문을 닫았던 미국의 3마일 섬 원전을 다시 가동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통째로 다 사겠다는 계약입니다. 아마존은 탈렌 에너지라는 원전 보유 회사와 손을 잡고 원전 바로 옆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은 아예 오클로라는 소형 원자로 회사를 직접 만들어서 상장까지 시켰습니다. 이 천재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똑똑한 칩을 가졌냐가 아니라 누가 멈추지 않는 전기를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에 불을 붙이는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아주 명확합니다. 규제는 암덩어리다, 다 없애라, 그리고 에너지는 무조건 싸고 많아야 한다입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 환경 규제로 꽁꽁 묶여있던 원자력 발전소 인허가 절차가 트럼프 체제에서는 대폭 간소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의 전력망 인프라는 정말 처참한 수준입니다. 대부분 1970년대에 지어져서 툭하면 정전이 되고 효율도 떨어집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인공지능 패권 전쟁에서 이기려면 칩만 잘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칩을 돌릴 수 있는 혈관 즉 전력망을 싹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미국의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 법안은 통과될 수밖에 없고 그 거대한 자금은 전력 기기와 원전 시장으로 흘러들러 갈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부의 대이동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성장은 물론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초기처럼 10배, 20배 오르는 폭발적인 구간은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오고 성장률은 서서히 둔화될 겁니다. 반면 인공지능 칩의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전력 소모량은 산술급수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물리 법칙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불안정한 에너지로는 이 굶주린 괴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옆에 소형 원전을 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서부 개척 시대에 진짜 큰 부자가 된 사람은 금을 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청바지를 팔고 곡괭이를 팔고 숙소를 제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골드러시에서 엔비디아는 금 캐는 기계를 파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기계를 돌리려면 반드시 기름이 필요합니다. 21세기의 기름은 바로 전력입니다. 앞으로 2026년, 2027년까지 주식시장의 주인공은 반도체에서 에너지와 전력 인프라로 이동할 것입니다. 단순히 원전주 하나 사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에 뜨거운 열을 식혀줄 액체 냉각 기술을 가진 기업, 낡아빠진 전선을 교체하고 고압의 전기를 보내줄 변압기 기업, 그리고 미래의 에너지 심장인 소형 원자로를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들이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것입니다. 남들이 엔비디아 고점인가요? 더 갈까요?를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이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 그 길목을 먼저 지키고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뉴스는 이미 벌어진 일을 말하지만 돈의 흐름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말해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지도의 새로운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월가의 비밀 보고서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지, 실체가 있는 대장주 세계를 심층 분석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